공익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이주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두환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로가 새로 생긴다거나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보상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드는 걱정은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일 겁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과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잃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단순히 토지나 건물 가격만 보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흔히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존의 생활 상태를 회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그리고 주거의 전비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정착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적 배려가 아니라 법률상 강행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이주대책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고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건축물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례는 허가받은 창고를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등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치료, 징집, 공무,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닙니다. 세입자는 뒤에서 설명할 주거의 전비에 주된 대상이 됩니다. 이주대책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지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고 있어서 이러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주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정착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주대책 대상자가 제공되는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보상입니다. 즉, 이주대책에 가름하는 선택적 또는 보완적 성격의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이주대책 대신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가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사업의 본래 목적을 위한 소요 비용을 초과해서 사실상 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1,200만원으로 하고 2,400만원을 초과하면 2,4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의 전비입니다. 주거의 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사 비용과 주거 이전 과정의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이 생활근거지 상실에 대한 보상이라면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먼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한 소유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 이전비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원 수별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세입자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시련입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은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업 시행자의 호의나 배려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실제 거주 여부와 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상 문제는 처음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